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단체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멀리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머리가 왜 이런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제 이곳에 있는 그 이발관을 갔습니다. 한국 분이 하시는 데인데 거기가 그냥 이발소라기보다는 이발 학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오면 머리도 깎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곳인데 제 머리가 좀 이렇게 길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만지면 자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학생이 이쪽을 잘라가지고 너무 짧게 자르면은 원장 선생님이 와서 이쪽을 이렇게 좀 다듬어주고 그럼 다시 학생이 이렇게 자르다가 또 짧아지면 원장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짧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슨 고등학생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뭐 머리야 자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딱 2달이 됩니다. 아, 저는 그 팬티하고 러닝 셔츠 2개, 딱 2장만 갖고 한 이틀만 있을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2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 단체장 존경하는 여러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대표님들께 자주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너는 미국에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고요. 다음에 현재 미국 대선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너는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일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것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4.15 부정선거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고 사람들은 많이 오셔서 애국 시민들이 비가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땡볕에서도 다들 나오시고 그랬는데 어, 이 보도를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태극기 부대에 그 아픈 어, 그 이제 과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운동이 그랬을 때 이제 안타까운 것이 수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매주 엄청난 행진을 벌이고 행사를 벌이고 그걸 4년 가까이 4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미디어에서 그걸 한 줄도 다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깥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미디어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 출신인 저인데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 언론,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미디어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죠. 미국 행정부에게 알리는 것과 미디어, 세계 언론에 알리는 것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저는 백악관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 백악관의 앞에서 1인 시위했다고 그것만 뭐 얘기를 했더니 이 기자들이 이 기레기들이 앞에서 1인 시위만 했지 백악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악관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은 만난 사실조차도 사실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 온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긴요? 사진이 있으니까 알죠. 그 사진도 필요하면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충분히 4.15 부정선거의 실태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경로로 어, 청와대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 만난 거는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외에 NGO 이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think 탱크들이 있습니다. 그 think 탱크를 통해서도 미 행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곳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어, 미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어,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야후 홈페이지 메인 기사로도 뜨고 다음에 저쪽 멀리 있는 인도 뭐 트리뷴이라는 어, 그 매체에도 우리 블랙버스가 크게 나고 그런 이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것이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미국 언론, 세계 언론에 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저대로 처음에 올 때는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국제조사단 4.15 부정선거의 부당성을 파헤칠 수 있는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국제조사단을 통해서 그들의 중립적인 눈으로 또 전문적인 눈으로 4.15 부정선거를 어, 파헤치는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것이 부정선거였다 아니면 부정이 없는 올바른 선거였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 네, 그 조직이 끝났다는 반가운 말씀을 드리고 이곳 시간으로 이제 얼마 안 되면 하루나 이틀 뒤에 2차 보고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보고서는 제가 11쪽짜리 보고서를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루나 이틀 뒤에 우리 쪽에서 좀 보충을 하는 것, 그쪽에서 질문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보내면은 그거를 섞어서 어, 2차 보고서가 나온다. 그래서 늦어도 이제 12월까지는 한 우리가 처음엔 한 2, 300페이지라고 했는데 그게 부록이나 뭐 이런 걸 합치면 한 5, 600페이지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제가 온 다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제가 봐야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날 있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이게 불거졌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게 좋으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게 좋으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과는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도 민주주의를 바치는 이 큰 기둥인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유린되는 일이 있느냐? 과연 그럴 것이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제가 경고를 했죠. 미국 그 보고서를 통해서도 미국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번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제 말이 예언처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압승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 언론들은 바이든 편입니다. 좌파의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싸우기가 힘든 건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고요. 또 이분이 돈도 많습니다. 돈은 왜 필요하냐? 이 변호인단, 호화 분단을 이루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분은 현직 미국 대통령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 이 작업을 끝까지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오늘도 변호사들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법정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 제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연설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나름대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파의 에, 완전히 그 종속된 미디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매체, 매스미디어에 귀를 기울이면은 옳지 않은 그런 쪽으로 오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앞으로는 이제 점점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하는 좌우에 휩쓸리지 않는 혹은 믿는 바들이 얘기하는 유튜버들의 세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잘 골라서 들으면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승산이 있다. 예, 진실이 이기게 될 것이다. 진실이 이기는데 진실은 뭐냐? 이곳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정선거를 이 미국의 건강한 시스템, 건강한 체제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선거제도에 대한 잘못된 면을 고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보고 또 우리도 그런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이쪽에서 우리가 부러운 것은 법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대법원이 지금 6개월 넘게 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대법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들어온 표를 11월 3일 이전 것과 이후 것을 분리해서 보관하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명령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6개월 넘게 재검표를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회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길어졌지만 우리 존경하는 애국단체 장님들 당부가 있습니다. 이곳 저의 계획에 따르면 이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만약에 저는 그 보고서의 전체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러이러한 점, 국제조사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의 적법성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또 그들이 속한 단체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불의가 제도가 될 때 국민의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열심히 우리는 저항해요. 이러면 나빠요.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거기서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또 이거 오해를 살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기를 갖느냐 마는 거냐 갖고 의견이 갈라지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국민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된다. 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저항은 무력 저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통용되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 그건 뭐냐? 만약에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는 총을 들고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저항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단체장 여러분, 이곳에서 저는 싸우겠습니다. 이곳에서 국제 전문 조사단,
국제조사단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써내는 것이 가장 어, 치열한 저의 투쟁 방법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효과적인 투쟁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한국에서 누가 뭐래도 부정선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OECD 국가인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저질러졌다라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마중물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어,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발표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국제조사단,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해서 국내에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패스트 트랙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지금까지 2번 있었는데 저는 그 부대표로서 원내 부대표로서 또 대변인으로서 우리 당 지도부가 지시하고 함께 상의하고 부탁하는 일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그 불법적인 여당의 그 불법적인 입법 활동을 막기 위해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패스트 트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도 별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서 마술까지 하면서 그 최이배 의원과 그 말로 저기 소위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재판에 이제 2번을 안 나갔더니 그 판사가 만약에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인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다음번이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아무 때나 들어가더라도 구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제가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에 저의 피를 뿌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발목이 잡혀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국제조사단의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좀 끝맺을 수 있는 그 일들의 과정을 보면서 저의 입국 여부를 그 전에 입국 여부를 여러 어르신들과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저와 이런 화상 통화를 지금 몇 분과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이신 단체장 여러분들도 구현서 본부장님께 상의를 해서 그 톡방을 하나 만드시면 이쪽에 새벽 그쪽에 낮 뭐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시간을 맞춰서 어, 저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도 드리고 또 여쭐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화상으로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의 애국 활동 이것이 앞으로 100년 동안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번 투쟁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